하루만도 100여 명의 환자가 몰려드는 어느 동네 병원입니다. 약이 드릴까 면 고마워요. 이번에도 약속하시고. 예. 근데 돈은 안 내고 가세요? 여기 지상 천국이 여기 물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껏 치료하고. 놀랍게도 이 병원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도 돈 한 푼 내질 않습니다. 이제 그 의치하셨으니까 이제 뭘 제일 먹고 싶으세요? 고기죠 뭐. 아, 거기요. 아픈 이들에게 어떤 대가도 없이 손을 내미는 곳. 진짜 안 돼라. 여기 없어진다면 안 돼요. 여기는 제2의 슈바이저예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사람들한테 치료해주는 거. 몸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씻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기도 하죠.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쩍 추워진 한 해의 끝자락. 우리는 쪽방촌의 한 골목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을 만났습니다. 서울 영등포역의 한 번화가. 그곳에서 5분 거리에 6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쪽방촌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요셉 의원은 그 골목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건물은 낡고 허름하지만 주민들에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병원이죠. 집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약이 드릴까 면 고마워요. 이번에도 약속하시고. 예. 근데 돈은 안 내고 가세요? 여기 지상 천국이 여기 물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껏 놀고 먹고 치료하고. 오늘은 강 건너 용산에서 환자 한 명이 내과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소화불량인가 했는데 몇 달 전부터 배가 불러오면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지경이 됐답니다. 숨쉬기도 좀 나쁘죠? 누우면? 예. 숨쉬기가 나쁘시지 아주? 숨이 좀 차시죠? 숨이 좀 차요. 치료비가 없어 참기만 하다 큰맘 먹고 병원에 왔다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복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쭉 횡격막이 오른쪽에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숨이 찬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알부민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빈혈이 좀 심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주 급한 대로 보라매 병원 가시니까 여기다 써드릴 테니까요. 대략적으로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돈은 저희가 여기서 다 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네. 119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내심 놀란 눈치입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도 무료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검사나 저는 피검사를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시니까 고맙죠. 잘 갔다 오세요. 예? 예. 치료 잘 받고 오시고 잘 오시면 의료진들의 따뜻한 배웅 속에 환자는 종합병원으로 향합니다. 그제야 눈길이 갑니다. 무료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은 어떤 분들일까요? 오시게 되면 피검사 소리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봉사하러 나온 거죠. 뭐 이제 그만뒀으니까 이제
봉사 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출퇴근을 어디서 저 천안에서 왔어요. 해서요? 네. 멀리서 아니 뭐 JTX 타고 뭐 전차 타고 뭐 한 시간 남짓 네, 그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이 병원 의사들은 무조건 무급 봉사직. 여기서 봉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먼저 연락을 하신 건가요? 그냥 찾아왔죠. 먼저. 네. 생각이 좀 있었으니까 내 생각이 물론 은퇴 후에는 이런 일 해야겠다. 시간이 좀 남고 내가 이제 좀 아직 체력이 다니까. 네. 네? 딱 혹시 나를 필요로 하면 오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때 건강보험 다 잘 돼 있고 일반 사람들은 다 좋은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건강보험이라는 게 건강보험 사각지대지 이렇게 말하자면 뭐 그런 거를 이제 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저기 이제 소개도 옵니다. 이게 많이 이렇게 일로 보내기도 하고 또 환자들이 또 알아서 전국에서 와요. 한마디로 이곳은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상의 환자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자극성 있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럼 여기 유지는 어떻게 하세요? 공짜로 다 주시면? 아 예. 저 기부 회원 기부로 인해서 두고요. 의약품도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다 기부가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진료도 무료로 하고 약도 무료로 주시면은 여기 계신 직원분들의 월급도 많이는 못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급여는 뭐 겨우 그냥 아주 실비고 그리고 봉사자분들에 의해서 또 많이 또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럼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원봉사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 봉사자들은 모두 160여 명이 넘는데요. 그중엔 프랑스에서 오신 수녀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모티브? 아, 저는 성악과 의사입니다. 성악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We try. It's written there. Yes. 봉사의 계기를 여쭙자 어딘가로 데려가시는데요. 바로 이 글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랍니다. Et je crois que c'est toute rencontre humaine doit toujours nous changer. Alors je dis merci à l'hôpital Saint-Joseph. 정말 감사합니다. 요새 병원에서 올 수 있어서. 왜냐면 ici nous réapprenons la vraie humanité. 그렇지만 문턱 낮은 이곳에도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술 깨고 오세요. 지금 왜 내보시는 거예요? 이빨 상담을 하는데 술 먹으면 진료가 안 돼. 진료가 안 돼. 진료 자체가 술 드신 분 밑에 다 적어놨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의 탄생일이 성큼 가까워졌습니다. 성탄절의 참뜻은 단연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겠죠. 쪽방촌에 계신 분들도 지나다니면서 그 크리스마스를 다시 새기고 또 좋아하고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장치를 했어요. 선생님 이거 무슨 줄 서고 계신 거예요? 7시부터 진료가 있습니다. 아, 7시부터 진료예요? 예. 근데 왜 이리 늦은 시각에 이 진료를 받으시고 오신 거예요? 이 병원에서 원래 그렇게 보사하시는 분이 나오니까. 오후 1시와 저녁 7시 하루 2번 문을 여는 요셉의원은 다른 병원이 문을 닫을 때 더욱 붐빕니다. 자기 병원 일을 마친 의사들이 저녁에야 출근하기 때문이지요.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지각하신 건가요? 아, 네. 저는 김종철이 힘줄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좀 부어 있어요 지금.
내과에서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까지 현재 요셉 의원은 90여 명의 전문의 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20여 개의 과목을 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찾는 과목은 치과. 지금 몇 분이서 진료를 보시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2분 계시고요. 치과 기공 선생님 1분 계시고 치료생 선생님이 좀 2-3분 계시고요. 요셉 의원의 치과는 충치나 잇몸 치료를 주로 하는 일반 치과와 달리 틀니나 발치 위주로 치료를 합니다. 자, 턱인 빼고, 틀니 제작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까닭에 여느 과목보다 많은 의료진을 필요로 하죠. 잘 하시네. 일반 개인 의원에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만드니까요. 여기서 만든다고 뭐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똑같이 만들어 드리니까. 때문에 요셉 의원은 양질의 진료에 감동한 환자들의 감탄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 밑에 거 10개 여기서 바꿔. 여기서 바꿔. 뿌리지 틀리고 이거 하고 위에는 이제 뭐 다 보여주지 뭐. 이렇게 된 거. 이거 몇 년 전에 하신 거예요? 한 4-5년 됐죠. 하시고 나니까 네. 어떻습니까? 좀 식사하시기도 먹는 거 아무 이상 없어요. 이 끼와이가. 먹는 거 아무 이상 없고 먹는 것보다도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치아가 없으니까 말을 해도 말이 새고 모르는 분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기는 자신감이 안 써. 손을 가린다거나 뭐 막 이렇게 해서 막 어떤 소극적이 되는데 위축이 돼서 이제 잘 안 되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말하고 먹는 게 다 해결되죠. 개원이로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조현기 의사. 그가 3년째 이 병원에 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첫 초기 의사 때 제가 공중보건의 할 때 제 틀니 만들어 드리고 여자분 한 분이 우셨고 제가 여기 와서 우시는 분을 또 봤거든요. 한 30년 만에. 그때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뿌듯하면서도 당황스럽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럴까 여기서 진료하는 데 있어서 뿌듯하면 개인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다.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오늘 뭐 보셨나 봅니다. 집이 좀 머니까요. 대기 어디신데요? 전 용인요. 용인요? 네. 그러면 지금 낮에는 강남에서 일하고요. 이게 봉사하고 용인까지 가요. 한잔하고 가자고.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행복하기에 돌아가는 발길이 가볍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의 일상. 쪽방촌의 아침은 더없이 고즈넉합니다. 골목의 정적을 깬 것은 이른 아침부터 배달된 후원 물품들. 이런 빵은 얼마나 자주 들어와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참 고마운 빵이죠.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독거노인들도 많이 오세요. 간식이죠, 뭐 이게 뭐 이걸로 해서 뭐 크게 그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간식으로. 빵이 도착한 날은 쪽방촌에 작은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한 끼 식사로는 부족하지만 추운 날 큰 허기는 면할 수 있지요.
의사 한 분이 일찍 출근하셨네요. 이 병원의 의무원장 신환식 박사입니다. 여기 월수금 일하고 있고요. 이 요셉 의원이 제 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월급을 못 받지만. 네. 그럼 지금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이제 8년이 다 되어 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진료하시고 올라가세요. 요셉 의원에서 맡은 신환식 박사님의 진료 과목은 내과. 사실 박사님은 굴지의 의대와 종합병원에서 활약하던 유명 교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돌연 사임을 한 건 8년 전. 요셉의원의 설립자인 선우경식 원장의 부음을 듣고서죠. 선우경식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여기 여러 가지 사정이 굉장히 좀 힘들 때고, 그리고 제가 교수 생활을 갖다가 끝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힘들 때 와서 도와드리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의사였음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웃에게 헌신한 선우경식 원장. 여기 환자들 후원자, 여기 봉사자들 이런 것들을 씨가 아주 반듯반듯한 게 선생님의 살아온 궤적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그가 사제를 털어 세운 무료 병원은 1987년 첫 싹을 틔웠습니다. 87년이면 29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어져온 진료 건수가 무려 60만 건. 몇 명 정도의 차트가 지금 써 있을까요? 저희 번호가 299 번호까지 있어요. 29,950번인 거예요? 그럼 거의 3만 명 가까운 네. 사람의 차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선우 원장은 가고 없지만 남은 이들이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 참아야 숨 쉬지 마. 설립 당시부터 의료봉사를 해온 최동식 어르신은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산 증인이죠. 선우 원장이 직원들하고 저희 회의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환자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냐. 내가 안 받아주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냐. 내 상대는 환자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같이 근무하자. 그만둘 국리만도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무한한 사랑으로 환자를 대하는 선우 원장의 인술이 매번 마음을 움직였죠. 한 해 한 해 가면서 10년 주기로 아이면 한 10년만 하고 그만둬야지 하는 것이 30회를 지났네요. 3번은 지났다. 봉사라는 게 어떤 거길래 이렇게 손을 못 놓으셔요? 가장 묘한, 어떻게 말할까, 중독됐다 그럴까?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원에 나오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 근데 요셉의원에 나와가지고 봉사하면서 약을 한 봉 먹으면은 막 금방 낫는다고 그래요. 노구의 봉사자는 이제 이곳에서 여생을 바라봅니다. 이거 뭔가가 해드리게 빨리 와보시는 네? 그 같은데 그래도 뭐 길 가던 동네 할머니를 붙들고 다짜고짜 약을 발라줍니다. 어르신의 갈라진 손등이 눈에 밟혔던 간호사들.
할머니 주무실 때 이 비닐 장갑을 이렇게 끼고 주무셔야 돼. 이렇게 약 바르시고 비닐 장갑 이렇게 좀 답답하시겠지만 끼고 요게 이렇게 끼시고 약 발랐을 예, 약 발랐을 때 딱 끼고. 그거는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되는데 없으시잖아요. 돈 주고 사셔야 되는데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할머니 오죽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결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네. 날이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진다지만 요셉위원회에서 보는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병원에서 봉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대가는 다름 아닌 한 끼의 저녁 식사. 외과 선생님이죠. 아, 외과 선생님. 선생님은 치과 선생님이죠. 치과. 지금 막 들어오셨어요. 이 시간에 오는 분들은 저녁 진료를 맡은 의료진입니다. 좀 많이 늦으셨어요? 아, 예. 일 진료하고 들어오는 길이라. 일을 마치고 오다 보면 밥대를 걸을 때도 많다는데요. 오늘도 제일 바쁜 과목은 역시나 치과입니다. 다 물어보실까요? 다 물어보세요. 이쪽 쪽방촌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인데 치료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서 몇 개 치아가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아랫니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흔들리고 치주 질환이 심해서 다 발치를 하고 전부 틀니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치아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다른 병원에 비해 보철 환자가 많죠. 그렇게 가도록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틀니가 완성이 됐나 보죠? 예, 오늘 이제 끼고 가시는 날입니다. 이제 그 의치하셨으니까 이제 뭘 제일 먹고 싶으세요? 고기죠. 아, 고기요. 아. 진짜. 사실 무료 병원이 감당하기에 보철은 보통 비용이 드는 진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엔 몇 가지 지침을 세웠다는데요. 이게 후원이라고 돼 있는 건 뭐죠, 이게? 그게 자기 치료비를 자기가 조금 일부러 그 틀니를 몇백만 원짜리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가 자기 돈이 안 들어가면은 귀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깨트리시기도 하고 빼놓고 그냥 술 잡수시면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런 걸 차원해서 조금씩이라도. 오래간만에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병원에서 바쁜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환자나 봉사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분. 요셉위원회 원장 이문주 신부입니다. 이 환자들이 저한테 뭐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또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얘기 들어주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이렇게 다니면서 환자들 이렇게 좀 만나시고. 또 봉사자한테 고맙다고 또 격려하고. 제가 하는 일이 그 중에 하나. 우리 이념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 이곳이 병원이라지만 이들이 돌보는 건 몸의 상처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거동이 쉽지 않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빵을 드리는 날. 안부 인사도 드릴 겸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아, 여기 난방 안 돼요? 월날 틀어도 따뜻하지. 여기는 연탄 아니고. 아무튼 추우면 다음에 한번 오세요. 이불은 제가 들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예. 오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쉬세요. 예. 네. 바닥이 많이 차가운가요? 네, 냉골인데. 담요 한 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불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층에 층을 내고 또 수십 칸으로 잘게 쪼갠 쪽방은 한 사람이 지나기도 힘들 만큼 비좁습니다. 여기 한 분 더 계시는 거죠? 또 어디 계세요? 하나 둘. 거기 또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주거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어떤 집은 카메라가 들어가기도 벅찹니다. 이게 드릴 테니까 옆에 분한테도 전해주세요. 꼭. 웃으면서 왔는데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저도 이제 여기 봉사한 지 한 3개월? 근데 이게 빵을 나눠준 거는 오늘이 처음인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보면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봉사 왔잖아요. 저희 말고도 다른 분들이 또 더 많이 와서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수고하세요.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무료 병원인 요셉 의원은 봉사와 후원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이 들어왔네요. 네. 여러 군데 제약해서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화재 예약이라고 그래서 매달 우리 약국에 지원하는 게 거의 한 700만 원 조씩 돼요. 그래서 1년에 거진 1억에 가까운 약을 매일 우리가 제공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분량이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글쎄요. 지금 우리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보통 한 달에 나가는 양이 몇 천만 원 되거든요. 그래도 1개월은 충분히 써도 되겠죠. 앉으세요. 안과는 처음 보시죠? 예. 환자 한 분이 안과를 찾았습니다. 이 눈이 침침하고 많이 안 보이고 오른쪽 눈이 많이 침침하시고 좌측 괜찮은데 또 TV를 오랫동안 보면 이렇게 안개처럼 약간 그래 뿌옇게 보이세요? 예. 네. 이마도 한번. 일단은 현미경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데요. 백내장이 좀 제법 있네요. 지금 수술을 해드리고 싶지만 환자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 백내장만 좀 문제가 일단은 되세요. 증상을 지연시키는 약을 처방합니다.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고요. 제가 낮에는 계속 오거든요. 2주에 한 번씩 계속 오니까 약 떨어지기 전에 오셔야 돼요. 이게 2통씩 드릴게요. 제가 2개 다 2통씩 드릴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셔서 보세요. 경과를요. 계시면 약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진료를 좀 봐주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수술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결국엔 사비로 하시는 것 같아요. 사비로 수술해드리고 보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해서 수술해드리고 몇 번은 저도 이제 저희 병원 오시라고 막 연락처 알려드리고 지도 드리고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술 드시고. 그렇다고 환자들이 의료진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약 받으셨어요? 예. 백내장 또 있어요? 백내장 이쪽 뒤에 뭐 일을 갔는데 어떤 분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분이 여기 가면 잘 도와준다고 그래서 나도 한번 재미로 와봤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도와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양반들이 있습니까? 흔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진료를 받고 돌아간 환자들 중엔
아픈 날 예기치 못한 선물을 선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약사님 제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3등 됐는데요. 이거를 기부하겠습니다 하고는 저를 복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받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50만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한테 너무 큰 돈이 나서 내가 받을 수가 없어서 다음 진료 때까지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려드렸는데 절대로 못 받는다고. 이미 자기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낳는다고 하죠. 요셉위원을 키워온 힘은 바로 그 작은 나눔의 손길이 아닐까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병원의 환자분들이 경쾌하게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바로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음악 치료 시간. 근데 지금 하니까 어때? 좋아요. 근데 우리 속에는 어린이가 중심으로 있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악 치료는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요셉위원이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 노래.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 안 했어요. 아니요. 처음 하신 거예요?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목적을 이분들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음악 이걸 받고 뭐가 좋아졌지? 권영이요. 예? 권영이. 마음의 병이 사라졌어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피부가 피부를 먹어서. 우리 저 구박사는 피부가 좋아졌어요. 피부가 좋아요. 마음에 정리를 하고 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요셉위원은 음악 치료 외에도 영화 포럼과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다들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얼굴이죠. 선생님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해. 이 음악 수업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면. 나보고 좋습니다. 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늦은 오후. 오늘은 또 무슨 날이기에 병원 앞이 장사진인 걸까요? 음식을 주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병원이죠. 예, 병원이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그 토마스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월, 화, 수, 금, 토, 일을 다 합니다. 목요일 날만 하루 쉽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틈새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매주 목요일 인근의 무료 급식소가 쉬는 날이면 요셉위원은 배고픈 행인들을 대접하기 위해 바빠집니다. 음식 몇 정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음식을 준비할 때는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좀 인원이 줄어서 150에서 160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메뉴는 어떨까요? 오늘은 그냥 된장국끓이고요. 소고기하고 요즘에 물미역 약보다 급한 게 밥이라는 말이 있죠. 이곳이 병원임에도 무료 급식에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고른 영양을 위해 고기 반찬은 필수. 안녕하세요.
드디어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허기가 졌던지 다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릇을 비웁니다. 맛은 좀 어떠세요?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 정말 밖에서 이렇게 먹어보지도 못하는데 몇 분 갖고 살다 보니까 정말 음식도 그렇고 상당히 여기 와서 토요일 날 밖에 잘 안 먹던 흰밥도 먹게 되고 여러 가지 영양 같은 거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무료 진료에서 급식까지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이 병원에서 그래도 돈을 버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후원의 사무실입니다. 그럼 이게 정기 후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나요? 후원 등록한 사람은 8,190명. 그러니까 8,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분이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요, 많죠. 여기에다가 다시 그 명단에다가 이름을 넣고 후원금을 전부 이름을 넣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8,000명의 그 명단이 다 여기 있어요. 저는 357 만 원 정도가 많고 뭐 2만 원 뭐 여기는 5만 원, 이분은 5만 원씩 내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후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후원금을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문 배달을 해서 후원금을 보낸다든지 뭐 심지어 지금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뭐 구두 닦기를 해서 노변에서 그래서 후원금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 부족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적지 않게 2천만 원을 입금시켜 주셨네요. 그때마다 누군가의 선행이 이어지면서 병원은 기적 같은 29년을 일구어 왔죠. 다들 이 병원을 두고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기적이 맞나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한 예를 들면은 어떤 선생님이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나는 이제 다음부터는 못 나오게 됐다. 이제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좀 난감하잖아요. 급하게 그 후 의문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생각지도 않게 뭐 그 이튿날이라든가 며칠 후에 어떤 선생님 오셔서 내가 좀 봉사 좀 하고 싶다. 언제가 좋겠느냐. 이런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당 안에 다 확실히 찍어요. 다 저쪽 앞에서 이쪽만 나왔고 이쪽만 더. 예. 천막을 치시네요? 예, 지금 빗방울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빗방울 떨어지면 이 입장이 7시니까 대기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펴드리고 7시 이후에는 이제 제가 걷습니다 또. 이게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비 맞으니까. 네네. 해마다 겨울이면 송은숙 복지사는 근심에 잠깁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은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겨울 오면 그러니까 밤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추워진다고 하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면 밖에 계신 분들 직접 하세요. 선생님 갑자기 밖에 계시는 분들 생각하니까 좀 아니
많이 춥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은 옷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들인 거잖아요. 의식주라는 게 1차적인 어떤 그 욕구들이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채워져야지 사실은 2차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오셔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 다 드리고 싶어요. 옷가지 역시 기증을 받습니다만 부족한 것들이 태반입니다. 남자 양말 같은 경우도 많이 찾는데 사실 부족해요. 양말이요? 네네. 양말도 그렇고 속옷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부족하면 이제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복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남자 바지가 특히 많이 부족하고요. 잠바도 사실은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도 얇을 수 있거든요. 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로 겨울옷이 필요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여름에 종합병원으로 옮겨갔다 이제 막 퇴원하신 분인데요. 입을 옷이 없어 환자복 차림으로 오신 겁니다. 갔다가 퇴원 한 달에 가지고 오세요. 네? 그게 필요 없어요. 왜요? 선생님 병원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옷이 없다고. 아직 여자 건가? 이거 드리면 되겠는데? 이거 주셔도 돼. 깔끔하셔요. 기증이 그분. 돼가지고 예. 들어오는 옷이죠. 이분이 깔끔하셔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잠만 하나. 근데 여기서 간호사 선생님도 참 여러 가지를 하시네요. 아이고, 우리 간호사님 같은 경우는 뭐 병 간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이 사람들한테 그 어떤 데서는 누나나 엄마 같은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 있는 환자가 편지를 해요. 이제 알아서 그런 자기가 뭐 필요하다면 또 그것도 가서 붙여주고 있어요. 약 같은 거 하고 해서 그것도 자기 돈으로. 고맙습니다. 두꺼운 옷이 없어 얇은 옷으로 여러 벌 챙겼습니다. 어르신한테 잘 맞아야 할 텐데요. 입어보세요 다시. 그래도 고생을 하고 네? 어쨌든 거기 가서 좋아지셨잖아. 이 어르신은 언제 오셨던 분이세요 여기? 여기에요. 7월에가 오셔서 보라매 병원 입원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이제 면회 갔었어요. 그 뒤로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저도 바쁘니까 못 봤는데 그냥 이분이 저를 볼 겸 겸사겸사해서 오신 것 같아요 느낌에. 어르신 왜 여기 오셨어요? 인사로. 정말 어디 쪽에 계셔요? 이분? 다행히 챙겨온 옷들이 어르신한테 안성맞춤입니다. 어르신 와서 이 간호사 선생님 만나니까 어떠세요? 반갑죠, 반갑고 고맙죠. 거기까지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몇 회까지 가셨어요? 예, 많이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한 번씩. 예. 땀 분이 드셨네. 벌써 19년째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이웃이자 살뜰한 가족으로 살아온 김정순 간호사. 이렇게 쪽 빨아들여. 잘 안 빨아들였구나. 가족들은 이제 엄마는 이제 병원에서만 그런다고 이중 성격이래요 저보고. 아들한테는 이제 불친절하고 병원에서는 잘한다고. 근데 아들은 엄마를 가졌잖아요. 예, 아들은 엄마를 갖고 남편도 아내를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뭐 가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또 이 사람들은 또 감동도 하고 저도 또 항상 보면서 또 마음도 아프고 또 저는 또 행복하잖아요.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뭐 큰 엄마 노릇은 못해도 나름대로 이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보살펴 드리자 싶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슴 따뜻한 이웃이 되어본 적이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요셉위원회 아주 깜찍한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다들 손에 들고 있는 꾸러미가 무언가 했더니 쪽방촌 주민들에게 드릴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특한 친구들이네요. 그런 귀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나는 하느님이 선물로 보내주시는 환자들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 교육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부모님들이 협조가 없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부모님들도 잘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요셉위원회 온다고 그랬을 때 또 흔쾌히 또 더 후원 물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요셉위원을 어떤 곳으로 알고 있을까요? 못해서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 있는 곳. 돕는 곳이에요. 오늘은 선물 뭐 가지고 왔어요? 샴푸랑 비누랑 그리고 햄이랑. 이쁜 어린애들이 많네. 영로야. 그래. 진짜 수영이야. 친구 만져보고. 아, 그렇지. 얘들이 좋아하는 거는 수염 만져보는 거야. 신부님. 만져보니까 어때? 신부님 이 얘기가. 아이들이 이게 산타를 하고 있지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선물을 줘야죠. 어렸을 때 이런 데 와 보는 게 이게 이제 인상이 바뀌잖아요. 그럼 커서 아, 나도 어렸을 때 이런 데 가봤구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봉사자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여기 온다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내다봐서 참 좋은 그런 기회예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의 자원봉사자들한테 들려주는 신나는 노래 선물. 아이들의 해맑은 노랫소리에 절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행복한 하루를 여는데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함부로 버리는 휴지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소중한 돈이 돼서 우리가 소중하게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 드릴 거예요. 너희들이 다 드리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손만 너희들 이렇게 들고 있어 스님이 드릴게. 맞아, 좋다. 알겠지? 하나, 둘, 셋. 네, 신부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병원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선사해준 작은 천사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엄마가 주셨어. 어떤 아이 다 터질 것 같아. 지난 29년간 하루도 어김없이 열려온 요셉위원회 문. 앞으로 29년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이 요셉위원회 미래는 좀 어땠으면 하세요? 제일 좋은 미래는 요셉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이 제일 좋은 미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료병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여유 있게 되고 잘 살아가게 되고 그만큼 사회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 그 사회가 많은 복지관계가 좋아지고 하면은 사실 이런 병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뭐 아주 잘한다, 좋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도 어제처럼 환자가 찾아옵니다. 온몸에
지난 8년을 이들과 함께하면서 박사님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치고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그들의 아픈 사연까지 보살피는 일임을. 의술을 넘어선 인술의 자리가 바로 그곳에 있음을 말이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원장님은 앞으로 언제까지 이 자리에서 계시는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제 건강에 허락하는 한 여기에서 지구에서의 소풍을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일을 해야 돼서요. 고생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이웃이 돼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도심의 그늘에서 30년째 인수를 펼쳐온 병원. 쪽방촌 사람들을 일으켜온 그것은 나눔의 손길로 일군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아닐까요?